자, 주말 동안에 부정적인 소식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 2,700조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돈 풀기가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에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금요일 날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좀 더 강했죠. 자, 이 불안감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제 3일 동안에 이 반짝 상승을 하고 다시 쌍바닥 수준으로 좀 내려갈 건지 아니면 이제 돈 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고 다시 그 언저리에서 치고 올라갈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은 이번 주에 좀 판가름이 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위로 가는 방향으로 뭐 일단 답은 나와 있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하죠. 자, 어떻게 움직일지는 뭐 섣불리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 어떤 소식들이 분위기를 급변시킬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부정적인 소식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이런 환자 수가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증가했던 한 부분, 그리고 이탈리아도 이 사망자 수가 많이 나타나고 환자 수가 증가한 부분, 자, 이런 부분을 부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제 유가가 사우디와 러시아가 합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왔죠. 그런 부분 때문에 국제 유가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부정적인 소식이었다. 이런 부분이 이 금요일 날 시장을 짓누르는데 크게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말 동안에는 이 미국의 이런 환자 수가 12만 명을 넘었다. 이 소식이 아주 크게 와닿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대할 만한 상황은 그러면 이번 주에 없는 걸까?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도 경험치로 사용했던 그런 기업 지표로 봤을 때 바닥권은 어디냐? 언더슈팅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바닥권은 어딘지 한번 지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를 보시면 사우디 러시아와 원유 수급 협상을 안 해. 유가 전쟁 계속할 듯.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협상을 좀 해라. 지금 왜 이렇게 싸우냐? 지금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했는데도 사우디에서는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나가고 있죠. 러시아도 별로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우디의 산유량 증가 계획 철회를 압박을 하고 있죠. 미군 철수를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사우디를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우디는 아직까지는 계속 이제 배짱을 튕기고 있죠. 미국 말도 안 듣고 우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미국의 환자 수 12만 명 돌파, 사망자 2,000명으로 이틀 만에 2배 나왔다. 자, 그러면서 이제 뉴욕주를 고립을 시킨다, 뭐 이런 봉쇄한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는데 봉쇄는 안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죠. 자,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히 겁이 나죠. 겁이 나는 거는 당연합니다. 심리적으로 겁이 나겠지만, 자, 이 부분을 예상을 못했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계속 방송을 할 때마다 얘기했죠. 미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왜냐?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에 검사를 뭐 거의 안 하다시피 조금씩 하다가 소극적으로 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검사량을 늘렸죠. 진단 키트도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하면서 엄청나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 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자, 당연한 부분이지만 자, 이걸 보고 자,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해서 엄청나게 뭐 올라가는 거 아닐까?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올라가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 확산을 시키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갇히는 거죠. 자가격리가 되든 병원으로 들어가든 갇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퍼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체크를 하면은 그게 좋은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겠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확산되는 부분은 확산되는 속도는 어느 시점까지는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정점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찍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심리적으로 좀 밀리겠죠. 그리고 메이저 세력들이 이런 걸 가지고 주가를 또 한번 크게 밀어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번 주에 기대가 될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 결국은 파수꾼 있죠. 미국에는 주가를 견인하는 이 파수꾼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죠. 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FED 제롬 파월 의장, 지금 뭐 트럼프 하고 뜻이 좀 다른 모습도 좀 보이고 소극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했지만 결국은 뭐 지금 상황이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제로 금리에다가 무제한 양적 완화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뿌려 대겠다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해서 경기가 안 좋고 무엇이 뭐 다 안 좋겠다 안 좋겠다 더 안 좋겠다 이런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이 돈을 뿌리던 벤 버냉키보다도 더 강력하죠. 더 강력한 B-52 폭격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이 폭탄에 돈을 실어서 완전히 그냥 쏴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벤 버냉키보다도 더 강력하게 지금 돈을 뿌리겠다 이렇게 딱 으름장을 놓은 상태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뭐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어떤 게 있을까? 국제 유가 부분입니다. 지금 사우디가 계속 버팅기고 있죠. 버팅기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점점 위기에 빠지게 되겠죠. 점점 위기에 빠지면서 이제 이러다가 파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미국의 은행들이 상당히 흔들리겠죠. 자, 저거 파산하면 와 우리 은행도 상당히 손실 많이 볼 텐데 저 돈 못 받을 텐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이런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흘러간다. 증시가 계속 내려가고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이 셰일가스의 부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부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말로 안 하겠죠. 그냥 좋은 말로 안 할 겁니다. 야, 사우디 이제 그만하고 좀 하라니까 뭐 이 정도 하다가 그만하고 좀 그만하라 그랬지 이렇게 하다가 너 일로 좀 와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단계를 짚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는 좀 이러고 있죠. 미군 철수해버린다 이러면서 압박을 가고 있죠. 사우디는 결국은 미국 앞에 계속 뻗당기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트럼프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등을 지게 되면은 사우디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사우디가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급격하게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터키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터키도 미국하고 상당히 이제 좋은 관계였는데 한번 삐끗틀어지면서 터키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사우디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는 안 한다 이러면서 러시아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지금 계속 이제 궁지에 몰려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아주 강력한 뭔가 립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우디가 알았어 트럼프 알았어 이러면서 자 그러면 러시아하고 같이 해가지고 셰일가스도 같이 해서 한번 좀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그래 진작에 그랬어야지 셰일가스도 알았어 이 감산 같이 하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까지 봐온 바로는 뻔히 보이죠. 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면서 셰일가스 업체 위기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이 절대로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나와버리죠. 완전히 안 좋은 분위기로 막 가다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나스닥 선물이 막 빠지고 엄청나게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내가 도망을 딱 갔다 예를 들어서 나 현금이 최고야 이렇게 딱 했는데 그날 밤에 사우디 막 압박을 해가지고 대규모 감산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이래버리면 그 다음날 미국 시장 한 10% 오르겠죠. 요즘 뭐 10% 오르면 10% 내리면 10%죠. 자, 그 다음 10% 딱 올라버리면 이제 뭐 우리 시장도 그렇게 뭐 올라서 시작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자, 요거는 다음에 쓸 카드다. 지금은 2700조 했으니까 그걸로 해놓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지 메이저 세력들 알았어. 이 국제유가 대규모 감산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나오지. 자 이제 감산다 주식 사놓으세요 이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감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죠. 자 그게 언제가 될지를 딱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 트럼프 아무래도 내일 할 것 같아. 뭐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하나 있을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미국에 치료제만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죠. 이 메인은 이 확산세죠.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인자를 잡아내는 이 진단 키트는 이제 수급은 뭐 어마어마해졌죠. 5분 만에 체크를 하는 그런 것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막 갖다 수출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체크할 수 있는 수량이 거의 뭐 1000만 개 이상까지도 금방 만들어서 이렇게 갈 분위기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환자 수는 좀 많이 늘 수 있겠지만 빠르게 이제 검사해죠. 검사를 딱 하고 검사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문제가 없겠죠. 뭐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이 환자들의 산소호흡기 GM에 명령을 했습니다. 빨리 만들어내라고. 자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갑자기 뭐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단 키트에 대해서 이제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뭐 이제 넘쳐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호재 소식은 뭐가 될 거냐?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지금 치료제가 다 해서 개발이 돼가지고 나오면은 뭐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치료제가 이런 거죠. 지금 이미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이 클로로킨을 지금 이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승인을 했죠. 승인을 한 상태고,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부분 몇 가지 승인을 했습니다. 자 승인을 한 상태죠. 자 지금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5건, 사용 승인 6건이 나왔죠. 자 일단은 약이 없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일단 5개를 한 상태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그리고 뭐 이런 저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 치료제로 승인을 한 상태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면 이 5,000명 이상이 자가격리에서 해제가 됐죠. 다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도 그러면 확산이 되고 있지만 치료제 승인이 나게 되면은 아주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그 치료제가 지금 클로로킨인데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클로로킨이죠. 근데 FDA에서 아직까지 승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저것 뭐 확인해야 된다 이러면서 승인은 하지 않았는데, 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된다 그러면 FDA 쪽에서도 승인 뭐 지금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버팅길 수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야, 한국도 지금 처방을 하고 시약처 승인해서 처방하고 있고 프랑스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뭘로 치료를 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막 쪼아대겠죠. 너 일로 와봐 이러면서 막 쪼아대면은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승인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클로로킨 관련된 뭐 어떤 게 되든 간에, 아니면은 이 렘데시비르죠. 길리어드사의 이런 렘데시비르가 또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클로로킨이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 게 일단은 뭐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승인이 떨어질 겁니다. FDA 쪽에서.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겠죠. 그게 이제 승인합니다. 준비하세요. 주식 다 사놓으세요. 그러고 이제 승인을 딱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이제 막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석유 대규모 감산 또는 이 클로로킨이든 렘데시비르든 에볼라 치료제든 아니면 말라리아 치료제든 그런 걸 가지고, 자, 일단은 우선적으로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임시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해서 승인했습니다. 승인이 딱 나와버리면, 자, 치료제 이제 승인됐다. 이제 이걸로 쓰면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2,700조 풀었겠다. 지금 사망자가 뭐 나오고 많이 돌파하고 있긴 하지만 치료제도 나왔고, 치료제 나와서 써보니까 이제 환자들이 많이 낫더라. 뭐 이런 소식들이 막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가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처럼 이 격리 해제 이렇게 나오듯이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게 부각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검사 장비 진단 키트는 뭐 부족해서 어쩌고 이런 거는 이제는 뭐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전 승인을 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가져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5분 만에 진단하는 거를 이제 승인하고 만들어내면은 뭐 500만 명분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좀 확산이 쭉 되고 있지만 더 이상 아주 큰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갈 가능성은 좀 적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뭐 조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결국은 이 단기적인 흐름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래서 언제 올라갈지는 그거는 감을 못 잡습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승인 이렇게 해버리면 와 이러면서 이제 정신이 반응할 거고, 그리고 2,700조를 이제 푸는 그런 부분도 됐겠다. 뭐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갈 만한 준비는 지금 이제 엄청난 돈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더 안 좋다 하면서 끌어내린다 그러면 돈을 더 찍어내 버리겠죠. 자,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이제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 주식 시장만 딱 본다 그러면,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 자산 버블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타나겠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기업의 가치는, 주식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금의 가치, 뭐 부동산 가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렇게 좀 보면 되고,
자, 200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바닥권을 보고 이렇게 넥센타이어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다는 그런 부분 좀 본다 그러면, 자, PBR이 지금 0.3입니다. 0.3. 자산 가치 대비 0.3이죠. 자, PER이 이제 4배 정도 되고 있죠. 4배. 자, 넥센타이어 매출액을 보면은 1조 9천억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고 2조 수준, 그리고 2조 수준 했는데 뭐 좀 많이 줄어들겠죠. 올해 상황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나왔으니까. 자, 2조가 뭐 안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2조를 2019년도에 2조 만들어냈고, 자, 올해는 뭐 안 좋겠죠.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1,800, 1,800, 2,000 뭐 요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별로 뭐 크게 돈은 많이 벌고 있지만 성장을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당기순이 1200, 1000, 1200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적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회사죠. 그리고 ROE는 7 정도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9 정도 되고 있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유보율도 뭐 2700% 정도로 괜찮죠. 부채 비율도 뭐 120%면 양호합니다. 이 정도. 자, 그리고 배당도 뭐 시가 배당률 1%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가 배당률이 보통 1% 정도 2.3%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PBR이 0.3, PR이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PER이 4라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이 넥센타이어를 인수를 했다 그러면 한 4,400억 원에 인수를 했다. 그럼 4년 만에 본전 뽑는 거죠. 4년 만에 본전을 뽑고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는 30% 수준으로 넥센타이라는 회사를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결국은 없어질 거냐? 그렇지 않겠죠. 자동차는 앞으로도 계속 굴러갈 겁니다. 1년 뒤에 자동차가 없어질 거나 그러지 않겠죠. 계속 굴러갈 거기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는 교체를 하게 될 거고 자동차는 또 생산을 해서 또 판매가 될 겁니다. 좀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공장도 멈추고 있죠. 그렇지만 일정 부분이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다시 V자 형태로 공장이 막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의 이 상황을 봤을 때 4년 만에 내가 원금을 뽑아낸다. 그렇게 한다면 4천억 있으면 이거 사야죠. 사야 됩니다. 4천억 있으면. 자, 4천억 주고 이걸 사서 이 PBR 0.3에 사는 거죠. 그러고 자, 4년만 기다리자. 4년만. 4년만 있으면 이 4천원 내가 그대로 내 주머니로 집어넣고 이 회사는 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렇게 되면.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 뭐 논할 가치도 없죠. 무조건 바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바닥이니까 더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자, 이렇게 바닥이지만 바닥권이지만 지금 바닥 잡고 올랐죠. 자, 그런데 지금 뉴욕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셧다운 돼가지고 뭐 어쩌고 이러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주가를 또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죠. 내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4년 있다가 이 회사가 내게 된다 그러면 이 4,500억이 내 손에 있다 그러면 이 회사를 내가 살 거냐 안 살 거냐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저 같으면은 무조건 사죠. 이거 넥센타이어 지금 이제 적자도 안 보고 계속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뭐 이 정도씩 벌면서 배당 이렇게 받으면서 가면은 이 회사 그냥 사놓으면 4년만 있으면 4천억은 내게 되는 거고 회사도 내 거가 되는 거고,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렸죠. 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겠죠. 이거 더 떨어지면 큰일 났다. 이거 더 떨어지겠다. 이렇게 떨어지면 야, 이거 어디까지 갈까?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뭐 이거를 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석유 감산 이러면서 올라가고 또 이렇게 막 가다가 승인 났어 이러면서 또 올라가겠죠. 자, 그러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정점 찍었어 이러면 이러면서 또 올라가 있죠.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가 있죠. 그러다가 뭐 1년 만에 못 가면 2년 만에 가면 되고 2년 만에 가면 3년 만에 가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황이 나타나겠죠. 이런 상황이.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 사서 물렸습니다. 2,600원에 샀는데 더 떨어지네. 1,000원까지 떨어졌네. 2,600원 사가지고 1,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반토막도 더 났잖아 이랬는데 내가 괜히 주식 사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몰라 이러면서 잊어버리면 되죠. 몰라 하면서 만약에 나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2년 뒤에 딱 까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 있는 거죠. 22,000원. 1,000원에 만약에 샀다면 22배, 2,000원에 샀으면 10배, 11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지금은 이 넥센타이어 기준으로만 본다고 해도 지금 2008년도 수준까지 내려왔죠. 주가가. 그리고 2008년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자, 2008년도 제일 안 좋았던 시기보다는 한참 높죠. 아직 4,500원이니까. 가장 안 좋을 때 1,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자, 그럼 이거 1,000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어떻게 될지.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런 기업의 가치 관점에서 본다면 자, 여기면 3,600원이었죠. 지금 10년 전으로 보탰으면 10년 전으로 4,500원이라고 하더라도 2008년도, 2009년도 가격이죠.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다 끝나고 뭐 이래 되면은 다시 제자리 찾아갈까 안 갈까 그걸 보면 되는 거죠. 돈의 가치는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고 돈을 워낙에 풀어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일기획도 제가 계속 이제 설명드렸던 그 종목인데 지금 이제 이것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버렸죠. 17,000 11,000원에서 15,700원까지 이미 올라가 버렸죠. 삼성생명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삼성생명도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권에서. 이거 진짜 군침이 돈다고 제가 막 이렇게 설명했던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거죠. 근데 31,000원에서 42,000원까지 올랐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또 내려올 수 있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는 척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죠. 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파수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압박을 해서 뭔가를 얻어낼 거냐 갑작스럽게 나오겠죠. 다음 주에 나올지 그 다음 주에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소식이 나오면 또 한번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많이 증가했네 어쩌네 이런 거 하면은 또 한번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다가 뭐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부정적인 소식이 많았지만 기대할 만한 상황 첫 번째는 유가 안정이죠. 누가 할 수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일로 와봐 멱살 잡고 빨리 해봐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오겠죠. 미군 철수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자, 두 번째는 이 FDA 쪽을 압박을 해서 빨리 승인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치료하지 말란 소리야 이러면서 승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죠.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게 딱 나오면 또 이제 화들짝 놀라겠죠. 증시는 화들짝 하면서 확 올라가겠죠. 아이고 놀래라 하면서 딱 반등하고 또 아이고 놀래라 하더. 그러다가 이제 또 확진자 수가 확 늘었다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내려와.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면 아이고 하면서 올라와. 그렇게 될 거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점점 이제 마무리가 돼 가면은 이제 메이저들이 무지막지하게 사드리겠죠. 무지막지하게 살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사면은 개인들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팔겠죠.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걸 조금만 긴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뻔히 보입니다. 뻔히 보이죠.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 그런 변동성을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지금 변동성이 워낙에 크니까 실패하면은 크게 잃는 거고 성공하면은 크게 먹을 수 있는 장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나 자신 없다. 메이저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자신 없다. 그러면 가만히 지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